이런 지점들에서 충분히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지만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하이, 한량입니다. 기업 가치를 보고 긴 시간 투자하는 장기 투자를 제외하고 당일 단타 트레이딩과 단기 스윙 투자를 할 때는 회전율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회전율을 고려해서 당일 단타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날의 주도주나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한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면 되지만 단기간 스윙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을 어떤 흐름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승률과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 스윙 트레이딩에서 투자 승률과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단기 스윙 투자를 할 때는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되도록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흐름인 종목을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은 5일 이평선은 5일 종가의 평균값이고 10일 이평선은 10일 종가의 평균값, 20일은 20일 종가의 평균값. 이처럼 이동평균선은 기간에 따른 종가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선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주가가 움직인 지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후행성 지표입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흐름상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추세와 관성의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기존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그동안 만들어 온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우상향하는 종목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역배열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역배열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종목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가의 추세와 관성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종목은 확률적으로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평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5일, 10일 같은 단기 이평선은 그 방향성이 쉽게 바뀔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20일, 60일, 120일 이평선이 정배열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 이 종목은 정배열 흐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금양, 미래나노텍,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사마알미늄, 포스코엠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셀바스 AI, 나노신소재, 이수페타시스.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보시면 정배열 흐름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5일, 10일, 20일 이평선의 기울기 방향성이 바뀌더라도 60일, 120일 이평선의 기울기를 훼손시키지 않거나 훼손시키더라도 60일, 120일 이평선 기울기 방향성을 빠르게 회복한다면 주가는 다시 정배열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하고 시장에서 인기 많은 주도 테마 종목들은 대부분 정배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이평선 정배열 흐름인 종목을 최고점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잘못된 매수가 아니라 흐름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만 잡는다면 회전율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스윙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스윙 모델이 없다면 일단 정배열 종목에 대한 스윙 모델을 먼저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정배열 흐름인 종목에서 종가 베팅이나 단기 스윙 투자를 할 때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에 대한 관점이 남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의 추세에 중점을 두고 매매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가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승 추세인 종목이어야 하고 그 방향성에서 상승 탄력이 붙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에서 종가 베팅을 시도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승 추세인 종목에서 눌림 조정이 끝나고 다시 원래의 방향성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 눌림 매매를 시도합니다. 이수페타시스 차트로 예를 들어보면 먼저 이평선 정배열 흐름에서 종목의 전체적인 큰 방향성이 상승 추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상승에 대한 저항 압박이 없고 탄력성이 붙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이런 자리들에서 종가 베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지받는 흐름이나 이평선과 만나는 지점이 눌림목 구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지점들에서 충분히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지만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올 때 그걸 기회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런 음봉이 나오는 분봉 흐름이나 일봉상 저런 음봉이 나온 자리에서는 눌림 매수와 종가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구간을 분봉 차트로 보면 이 구간이거든요. 딱 보더라도 주가의 방향성이 하락 추세를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차트로 봐서 결과적으로 다시 추세를 복귀한 모습이지만 이런 흐름에서 주가가 계속 밑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 이 캔들에 20일 이평선 지지를 예상하고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바로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가가 정상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 다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하시면 단순하게 주가가 20일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면 밑에 든든한 지지 구간이 하나 만들어진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저점보다는 조금은 비싸더라도 바닥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점으로 단기 수익 매매를 한다면 회전율 높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